자, 학생 여러분, 오늘도 아이디어 발상은 계속됩니다. 오늘까지 듣는 것이 아이디어 발상의 핵심이고요. 이 다음부터는 좀 더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추가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 발상을 하겠습니다. 이 스토리라는 것은 광고 전체로 볼 때는 이 아이디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서 이야기하기, 이야기 만들기, 뭐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지만 광고에서는 그 전체가 아이디어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제가 뭐 브레인스토밍이나 브레인 라이팅, 뭐 고든법, 카탈로그법을 얘기했어도 그 전체가 추구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스토리죠. 이야기이고. 그래서 참 이게 사회과학에서는 이렇게 무 자르듯이 이거는 이 범주야, 이 범주야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라고 하면 다 포함하는 거라는 생각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세요. 이제 그렇지만 좀 이렇게 좀 협의에 약간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하는 게 없으면 그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스토리가 있는 광고. 이것은 다른 말로 아이디어가 있는 광고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전개되는 무언가의 이야기거리가 있는 이런 범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광고와 스토리텔링이라는 이제 항목을 제가 두고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광고에서는 스토리가 중요하다. 광고에서는 스토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곧 첫 번째로 문을 열었는데 광고에서 스토리는 곧 아이디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뭐 엄마 편을 보더라도 스토리가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전달하는 그게 뭐 건축회사가 됐든 뭐 먹는 회사가 됐든 우리한테 전달하는 게 있습니다. 묵직하게 전달했죠. 그거 자체가 아이디어죠. 광고는 결국 소비자를 설득하고 브랜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 브랜드의 호의적 감정을 유도해서 상품이 잘 팔리도록 구매 효과를 북돋우도록 궁극에 잘 팔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광고라고 한다면 스토리이자 아이디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중요한 것을 제가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아주 좋은 교재, 이게 뭐 국가가 또 단체가 이렇게 도와줘서 만들어진 좋은 책이 있어요. 그것의 일부를 상당 부분 제가 챙겨드립니다. 읽어드려요. 그래서 좀 온라인 시대에 딱 맞는 몰입해서 들어주기만 한다면 큰 걸 얻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이 광고 하나를 볼까요? 아빠, 콘덴싱이 뭐야? 콘덴싱 미세먼지를 줄여서 지구를 지켜주는 보일러. 근데 왜? 엄마가 콘덴싱으로 바꿀 거래. 엄마 만든 대로?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법 있거든. 경동나비엔이 시작한 콘덴싱. 이제 우리 모두의 콘덴싱이 되었습니다. 국가대표 콘덴싱. 오, 진짜네. 네, 경동 보일러 하면 뭐 우리 광고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명가피가 있었죠. 뭐 부모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뭐 이런 참 거의 불사조 같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카피의 강력한 광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협의의 스토리가 있는 광고다라고 분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토리 광고 하면은 늘 등장했죠. 그 친구도 뭐 바카스 광고 늘 등장했고 초코파이 광고 늘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범위를 좁히기도 하고 넓히기도 해서 광고에서 스토리는 곧 아이디어다라고 제가 지금 강조를 합니다. 그렇듯이 이 스토리텔링은 이야기가 있는 광고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우리 요 교재에 스토리텔링과 광고라고 풀어간 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과 광고. 광고에서 스토리는 곧 아이디어다.
문학 작품을 창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광고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스토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계속 들어봐 주세요. 특히 광고는 자발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 관람료를 지불하고 몸을 움직여 현장까지 찾아가서 감상하는 음악, 무용, 영화, 미술 작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람들이 광고를 그런 예술 작품처럼 찾아서 보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광고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다면 매우 기술적으로 저항감 없이 다가가야 한다. 자발적으로 보려 하지 않는 광고를 어떻게 하면 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다. 어떤 스토리를 들려주어야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줄 것인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광고의 첫 번째 목적은 소비자의 주의를 끄는 일이다. 아이다, 그러니까 AIDA의 첫 번째 A가 어텐션 아닌가? 광고하려는 브랜드를 둘러싼 마케팅 상황이 제 아무리 복잡하고 해결 불가능하다 해도 광고는 자기의 임무를 잊지 않아야 한다. 일단 신경 쓰이게 해야 하는 것이 광고의 임무다. 자극이 점점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시대라 브랜드가 보내는 유혹의 손짓은 그 힘이 계속 약해지고 있는 까닭이다. 게다가 광고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필터링 기술은 나날이 정교해져 이제 일방적으로 보내는 아름다운 브랜드의 목소리 따위에는 가차없이 귀를 닫는다. 그들은 바쁘다. 세상 돌아가는 속도에 발 맞추느라 바쁘고 앞서가느라 바쁘다. 그래서 그런 그들과 눈과 귀를 열기 위해 신경 쓰이는 스토리를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 그것이 멀어져가는 그들의 관심을 얻는 방법이다. 그래서 광고에서는 밤낮으로 스토리를 찾는다. 광고의 경쟁 상대는 이제 더 이상 광고가 아니다. 재미있는 스토리의 영화와 경쟁하고 TV 드라마와 경쟁한다. 인터넷과 MTV와 경쟁한다. 누가 더 재미있는가? 누가 더 재미있는 스토리를 전해주는 가가 관건이다.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가 있어서 읽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광고 회사에서는 뭐 좀 좋은 이야기 없어? 라고 물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다. 또 광고 회사에서는 아이디어를 말해보라고 할 때 무슨 이야기인데 하며 묻는다. 다 듣고는 그게 이야기가 되느냐고 되묻기도 한다. 방송을 내보낸 후 광고를 본 사람들에게 사후조사를 할 때도 무슨 이야기인지 기억나십니까? 라고 묻는다. 개인 가게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어마어마한 광고비와 시간을 투입해서 광고를 집행한다. 그런데 아무도 메시지를 기억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심오한 철학으로 정교한 마케팅 전략을 세웠어도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소비자가 기억조차 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던져놓고 브랜드나 그것이 주는 혜택까지 기억해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재미있는 스토리는 광고의 기본이다. 왜 그럴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광고를 보지 않는다. 재미있는 것을 본다. 때로 그것이 광고일 경우가 있다. 네, 이 말로 대변하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만큼 광고에서는 스토리 자체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어낼 수 없다면, 만들어낼 수 없다면, 도출해낼 수 없다면 광고는 아무도 봐주지 않을 것이고 그냥 넘겨가는 것이고 뭐 건너뛰는 것이고, 또 광고 자체가 이 세상에서 좀 심한 말로 추방해야 되는 그런 정도 지경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제 아이디어 발상에 제가 마지막 거의 마침표에 다가가고 있는데, 이야기꾼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전체를 구성하는 짜임새, 이따 뭐 플롯이 나오겠지만 그것을 만들지 못한다면은 훌륭한 기획자로 남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통합적으로 지금 듣는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광고음악과의 원리상 이야기꾼이 돼보는 것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광고도 또 보겠습니다.
자, 이 광고 한번 볼까요? If I didn't care more than words can say, if I didn't care, would I feel unfair? 언젠가 만나게 될 거예요. 기업은행의 기업은 당신입니다. IBK 기업은행. 네. 이 광고를 보면은 당장은 뭐 우리 이제 학생들 차원에서는 관심이 없는 광고일 수 있어요. 이게 금융 광고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에 취직도 하고 또 이런 기업과 많은 관련이 있을 때 조금 더 실감나는 광고라 생각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잠깐 귀를 기울이면은 그냥 광고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여기에 타겟인 사람들은 분명히 저 광고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근데 타겟이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런 재미없는 광고예요. 그러나 타겟인 입장에서 광고는 타겟이 중요하죠. 거기에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 앞에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자, 기업들이 정말 힘들게 경영 활동을 펼쳐가는 여러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암시가 나오죠. 주인공이 살짝 나오죠. 분명히 이 모델은 기업은행을 상징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정책 자금. 기업은행의 요 순간 기업은행의 기업은 다음 전개를 보면 당신입니다. 물론 이 헤드라인은 너무나 멋져서 뭐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실감은 안 나지만 저 지나가는 이 열심히 자금을 갈구하면서 기업하다 보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막 은행에 찾아다니면서 돈 꾸고 해야 되는데 그거 못 꾸면 부도잖아요. 잘 되면 물론 뭐 은행에 신세 안 줘도 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은행 신세를 많이 지죠. 기본적으로. 큰 기업은 몇십 조예요, 몇십 조. 작은 기업은 뭐 몇 천만 원, 몇 억, 몇 백억 정도를 은행에 신세 지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갈구하는 그런 장면을 또는 기업 활동을 앞에 싹 보여주고 이것도 하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광고의 이야기 전개는 앞에서는 기업하는 사람들의 갈증, 그리고 열심히 기업하는 활동 이런 걸 보여주면서 뭔가 자금이 필요한 그런 순간을 살짝 보여주다가 기업은행이라는 사람이 지나가죠. 기업은행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쩌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뒤로 돌려보면 어쩌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지금은 그냥 스쳐 지나갈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기업은행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뭔가 심오한 비주얼이 들어간 거예요. 전략이 들어간 거예요. 이야기꾼이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광고를 그냥 편하게 광고려느니 하고 보다 보니 뭐 그냥 저런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작은 광고 하나에도 이렇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곧 광고에서는 아이디어입니다. 다음 광고를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버거킹도 우리 민족이었어. 네, 이 광고를 보면 이것도 이야기가 있죠. 앞부분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이야기 없는 광고 사실 없다는 걸 제가 전제하면서도 뭐 왕이 즉위식이 될 수도 있고요. 열심히 갑니다. 그래서 왕관을 드디어 씁니다. 그리고 왕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퍼레이드를 하죠. 쭉 가는데 우리 민족이었어. 마지막 엔딩이 있습니다. 마지막 엔딩이 있는데
그 마지막 엔딩은 슬쩍 민족이라는 그 아이덴티티 키워드. 왜? 브랜드가 배달의 민족이니까. 배달의 민족. 재밌게 광고하잖아요. 그 민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슬쩍 우리 걸로 만드는 거예요. 버거킹 하면 왠지 외국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 우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과 어떻게든 당겨서 우리 국내에서 광고도 해야 되니까 배달의 민족이었어 라고 잘못 이해하면 억지 춘향격으로 이렇게 억지로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막 엄청 자연스럽게 들려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 광고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든 이야기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감을 못 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아이디어가 있고 이야기예요. 왕이 즉위를 하고 퍼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그 왕은, 그리고 버거킹은 우리 민족이었어라는 귀결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곧 광고에서는 아이디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다시 그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광고에서는 스토리가 곧 아이디어다. 스토리는 광고의 대본이다. 광고는 스토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광고의 크리에이터인 카피라이터와 아트 디렉터는 신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스토리 형태로 구성한다. 물론 카피라이터는 스크립트 형태로 스토리를 적고, 아트 디렉터는 그림이나 사진으로 스토리를 설명한다. 방송 광고의 프로듀서는 스토리를 일련의 그림의 연속인 스토리보드 형태로 구성한다. 영화가 새로 개봉되면 사람들이 그 영화는 무슨 스토리냐고 묻듯이 광고도 무슨 스토리인지 중요하다. 그 스토리가 충분히 재밌어야 사람들이 봐주고, 그것을 브랜드가 전하는 메시지와 연결하여 기억해 주어야 구매 시점에 다시 기억해 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스토리 방식이건 비스토리텔링 방식이건 상관없다. 방송 광고나 라디오 광고처럼 스토리가 이어지는 구조에서건, 인쇄 광고처럼 스토리를 한 장면에 담아 표현하는 구조에서건 스토리는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인쇄 광고는 이 스토리가 한 장에 담겨 있어요. 한 장에.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왜 여기 카피로 또 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쇄 광고에서는 카피라는 어떤 또 하나의 장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요. 또 헤드라인이라든가 그런 요소로 받쳐줘서 하나의 이야기가 구성돼요. 어떤 건 뭐 카피가 없어도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방송 광고, 이런 영상 광고에서는 좀 더 이야기를 전개하기가 쉽죠. 아이디어가 엄청나야 되지만 그것도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그 자체를 좀 설명하는 겁니다. 때로 아무 뚜렷한 스토리를 갖고 있지 않아도 광고에 담긴 비주얼과 소리가 어우러져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도 스토리예요. 단순한 뮤직비디오도 스토리예요. 거기 보면 정말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무엇인가 등장할 것이고, 음악이 등장할 것이고, 광고도 마찬가지죠. 제품이 등장하고 무언가 거기서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 자체도 뭐 넓게 보면 스토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별 볼 일 없는 아이디어는 광고계에서는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한 컷 비주얼로 구성된 인쇄 광고도 스토리를 담고 있다. 멋진 모델이 등장하여 별 의미 없이 인상 쓰며 독자를 노려보는 광고에도 스토리는 들어있는 것이다. 표현이 친절하지 않고 모호한 코드를 숨겨놓아 해독이 어려운 스토리도 기능을 한다. 잘 표현만 한다면 오히려 독자를 스토리에 더욱 깊이 몰입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해독이 어렵도록 절제된 표현을 보면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해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 시도는 시각적인 스토리텔링이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 이해되시죠? 해독이 어렵도록 절제된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왜 어떤 광고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숨어있는 뜻을 가진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표현해서 내 생각조차 할 필요도 없는, 그냥 답이 다 있는 그런 광고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은 자유죠. 광고가 어떻게 기획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숨어있는 의미로 가는 은근한 광고도 있고 직접적으로 하는 광고도 있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상황마다 다를 것이고 아이디어 때마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고에서는 스토리가 곧 아이디어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스토리가 이야기라고 한다면 스토리텔링은 플롯이다. 스토리가 이야기라고 하면 스토리텔링은 플롯이다. 지난번에 스토리텔링은 이야기하기라는 어떤 단어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단어적 의미로는 스토리텔링은 이야기하기예요. 그러나 광고에서 스토리텔링이라면 이미 그것은 구성이에요. 구성. 그냥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간에 논의하겠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이미 이야기하는 방식이자 내가 보다 더 상대를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설득하려는, 그 다음에 공감을 주려는, 그리고 내 주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려는 이미 짜임새 있는 구성이에요. 그것이 플롯이에요. 플롯. 우리 소설에서는 그냥 어떤 짜임새 있는 이야기, 전개 방식, 뭐 구성, 이것을 플롯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광고에도 플롯이 있다니까요. 광고에도 내가 내 제품을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는 그냥 전개된다고 쳐요.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는 복잡한 미묘한 구성을 내가 전략을 짰다. 이것은 플롯입니다. 그래서 플롯은 쉽게 말해 구성이다. 소설에서는 사건의 틀이며 사건이 짜져서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말한다. 이야기, 그냥 스토리는 줄거리 자체만을 의미합니다. 그냥 사건의 전개만을 의미하지만 플롯은 사건이 전개되거나 반전되는 양상을, 그러니까 뭔가 뭐 이러쿵저러쿵 작가의 의도한 그런 바가 다 녹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플롯이죠. 그러니까 숨은 의미가 있는, 숨은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곧 이야기 전체의 짜임새가 플롯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이고. 광고에서는 단순히 상품의 특징을 나열한다면 여기까지는 스토리인데, 짜임새 있는 전개로 설득한다면 이것은 플롯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광고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광고를 보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볼래?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려면 신한페이 판. 이제 결제 히스토리를 타임라인으로 보니까 쓰고 보면 타이밍에 맞는 혜택이 딱. 신한페이의 판을 다시 짜다. 신한페이 판. 네, 신한 카드 광고인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왜 우리한테 좀 뭔가 좀 짜임새 있게 짧은 시간에, 광고는 뭐 15초, 20초, 30초, 이제는 뭐 1분, 유튜브 광고는 더 길어졌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짧은 시간에 남이 지루해야 질 겨를도 없이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이 구성이 들어가요. 복잡하다기보다는 치밀한 구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 치밀한 구성이 플롯이란 거죠. 저는 치밀한 구성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뭐 그냥 이야기로 풀어간다면 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이렇게 기록된다. 카드에 어디? 폰에 다 보인다. 자, 뭐 몇 시에 뭐하고, 어디 가서 뭐하고, 어디 가서 뭐하고, 나의 라이프 있잖아요. 나의 라이프가,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려면 신한페이 판. 네, 여기에 다 기록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내가 쓰는 카드라든가 이런 게 다 기록돼 있는,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으니, 새로운 상품이 나왔으니 이런 카드를 써보세요. 신한카드에서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짜임새 있게 이런 구성으로, 처음에는 내가 사람이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줘요.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뭐하고. 그래서 쭉 이어지는 우리의 복잡한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한데 모은, 그리고 세상의 판을 바꿀 만한 좋은 상품을 개발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모습을,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모습이란 건 카드 결제 많이 쓰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을 휴대폰 안에서 한꺼번에 본다. 너무나 편리하게.
왜 우리가 카드를 쓰더라도 딸깍딸깍 그냥 문자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뭔가 좋아 보이네요. 전 이 상품을 뭐 쓰는 건 아니니까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판을 잘 짜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판은 플롯입니다. 구성을 잘 구성해서 지금 신한페이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광고에서도 플롯은 중요하다. 다음 광고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지만 그 전에 제가 요거를 판을 다시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가 이야기라면 스토리텔링은 플롯이다. 스토리의 모티브는 어디에나 널려 있다. 빛바랜 어린 시절의 사진 속에, 지하철에서 우연히 엿들은 여대생들의 이야기 속에서 스토리가 있다. 그런데 그 신선한 스토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그저 재미있을 수 있었던 스토리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재미있을 수 있었던, 잘못 전달하면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 건데 못 전달하면 그런다는 얘기예요.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흔히 일어난다. 이리 와봐,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게 라며 이야기를 시작한 친구가 재미있게 해줄 확률은 매우 낮다. 텔링의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좋은 스토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반면에 별 예고 없이 슬그머니 시작한 친구의 스토리가 그대로 가슴에 와닿을 확률은 매우 높다. 텔링의 기술 중 하나를 알고 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스토리를 잘 전달하여 공감을 얻으려면 스토리를 잘 짜야 한다. 그것이 플롯이다. 스토리는 플롯이 매우 필요하다. 플롯을 짜는 일에는 텔링의 기술이 필요하다. 라는 게 우리 교재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소설에서는 분명히 사건의 어떤 짜임새 있는 틀이 플롯이라고 보고, 광고에서는 나름대로 설득하려는 짜임새 있는 구성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것 자체가 전략이고 거듭되는 아이디어예요. 자, 그러면 요 광고를 하나 볼게요. 왜 이게 중요한지 볼게요. Once there was one seed that grew into two. The earth was created around you and me. And in the beginning, when I touched the sea, the earth was created around you and me. 세상 모든 공기를 작품으로. 에어컨 작품이 되다. 초프리미엄 에어컨 LG 시그니처. 네, LG 시그니처 에어컨의 광고죠. 이 광고를 봤을 때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거창한 갤러리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 가정과는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은, 뭔가 막 특히 우리 가구 광고나 에어컨 광고 뭐 이런 광고 보면 왜 이렇게 현실 같지 않을까요? 거대한 넓은, 이 정도 평수면 이거 몇 평이에요? 100평, 200평 집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광고가 그렇게 약간 허구적인 것으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새겨 듣게 돼요. 저런 집에서 내가 살고 있지 않더라도 저것을 추구하리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모습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무의식 속에 집어넣고 내가 제품을 사서 저런 상상력으로 집에서 활용하면 얼마나 더 기분이 좋아요. 기왕이면. 거기에 광고가 한몫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꾸며지니까. 그게 바로 저는 또 플롯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 디테일이 있잖아요. 디테일. 광고가 가고 있어요. 에어컨이 가고 있는데 에어컨이 쫙쫙 에어컨의 창에서 자연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얘기하는 거, 기왕 이것은 자연바람이다 이야기하는 거, 에어컨의 동그란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자연을 살짝 삽입시킴으로 해서 오히려 훨씬 더 내 이야기를 짜임새게 전달하잖아요.
was one seed that grew. 그리고 앵글이 바뀝니다. 자, 아까 그 앵글이 오버랩 됐죠. 어떤 앵글이에요? 이게 여러분한테는 지금 에어컨의 요것과 동일시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야.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야. 얼마나 짜임새 있는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전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아이디어는 이랬을 거예요. 에어컨이 나오는데, 자, 우리 시그니처 에어컨 보여주자, 멋있게 보여주자 찍는데, 에어컨에 왜 뭐 있잖아, 에어컨과 자연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 안 될까? 그렇게 해서 보여주면 사람들은 아, 이 에어컨에서 자연바람이 나온다고 생각할 거야. 이게 이야기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비주얼 플러스, 비주얼적인 디테일한 플러스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원형에 에어컨에 보면 여기 가운데 달린 게 있으니까 바람이 실제로 나오는 곳이겠죠. 이것에서 자연을 대체시키자, 오버랩 시키자. 그럼 사람들은 착각을 할 것이고 무의 속에 이걸 넣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가볼까요? 예, 이런 자연도 보여주고, 벽걸이 같은 거, 벽걸이 쭉 있는데 벽걸이가 올라갑니다. 자, 벽걸이 집에 많이 있잖아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예, 거기서도 자연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실감나게 받아들일까만은, 소비자들은 어쨌든 이 에어컨을 볼 때, 밑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착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착각을 유도하는 것이고요. 같은 말을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이렇게 전개하는 거예요. 자, 위에 뚜껑이 열립니다. 또 이게 마지막, 이게 엔딩이 또 이 압권이에요. 이 에어컨에 지금 밑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나요? 슬라이드처럼 열리는 뚜껑이 쑥 내려가요. 이거 진짜 멋있네요, 이 에어컨. 저희는 뭘 샀더라? 아, 저희는 이거 다른 회사 걸 샀네. 우리 거는 뭐가 되냐면요. 그게 뭐더라? 무풍이 돼요, 무풍. 무풍은 뭐냐면, 분명히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 안에서 에어컨이 나와요. 그리고 전기세가 혁명적으로 줄어요. 그냥 막 문 열어놓고 바람 불어대는 건 전기세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주부들은, 그리고 경제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정 경제를 생각한다면 전기세가 절약되는 에어컨이 좋잖아요. 물론 전 시그니처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긴 이거대로 맛이 있고 아주 그런 에어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걸 사서 씁니다. 되게 만족해요. 매우 만족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그림을 보세요. 자, 뚜껑이 열리면서 위에서 하늘이 보입니다. 그냥 자연창이 열려요. 얼마나 이게 치밀한 짜임새예요. 온도, 습도, 청정. 이 에어컨에서 열린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플롯이잖아요. 우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고에. 자, 세상 모든 공기를 그냥 당한다면 재미없으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쓸게요. 설득당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당하고. 작품으로, 세상의 모든 공기를 작품으로, 그것도 작품으로, 에어컨, 작품이 되다. 자, 이런 하나의 가전도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시그니처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미학적 특성을 보면 작품에 가까워요. 정말 작품에 가깝지 않나요? 이 기하학적인 곡선과 이 어떤 배분, 마치 초기 때 우리 아이폰을 보는 것 같은, 아이팟을 보고 아이폰을 보고 애플사의 제품을 보는 것 같은, 뱅앤올룹슨의 어떤 오디오 제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치밀한 미학적 원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구성을 볼 때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그 가전은 하나의 저도 예술로 받아들여요. 예술이라면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조건이 상당히 일치됐다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런 광고 하나도 이런 원적인 요소와 뚜껑이 열리는 것을 연상해서 이것까지 구성할 수 있다라는 광고의 능력. 광고가요, 건너뛰기의 대상이고 회피의 대상이고 세상에서 마치 몰아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광고를 보면 돈을 줘야 될 것 같은, 우리가 지금 뭐 구걸합니까? 그런 쪽으로까지 몰리지만 이것이 이끌어가는 경제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없이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요? 이런 광고 안 하면 시그니처 팔리겠어요? 시그니처는 말 자체가 제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겠어요? 광고를 많이 봤으니까 저도 시그니처라는 말이 나오지. 그게 다 광고의 혜택입니다. 엄청난 혜택을 보고 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때론 몰라주더라도 여러분은
예,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광고 없이는 세상 안 돌아가요, 정말. 우리 길은 분명히 중요하고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광고하려고 줄을 서 있고요. 광고 못해서 안달이고요. 그거 없이 쓰러지는 걸 알고 있고 망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이런 제품을 이렇게 하나의 멋진 광고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소비자를 지배하잖아요. 머리를 지배하고 소비를 지배하는 광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 교실은 여기에서 이제 문을 닫는데, 스토리텔링, 이야기하기.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는 방식 자체가 짜임새가 있어야 돼요. 내 전략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소비자가 공감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플롯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이야기꾼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이야기꾼이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그 속에 뭐 정말 우리 속어적 표현으로 잔머리라면 너무 비하하는 거지만, 뭔가 머리를 쓴, 하다못해 이 아이디어가 야가 빠지면 또는 뭐 좀 저급이면 잔머리 썼다고 하잖아요. 그렇다 한들 그런 정도라도 전략이 들어있어야 되고, 잔머리의 반대는 뭐죠? 큰 머리라고 할까요? 빅 아이디어, 큰 스케일, 큰 생각, 이것이 담겨 녹여져 있으면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실습을 또 하잖아요. 예, 우리 다른 반에서는 또 UCC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반에서는 또 영상 광고에서는 또 유튜브 채널을 의식한 스토리텔링, 광고, 포맷의 어떤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그것에 여러분이 이걸 녹여낼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빨리 만들어지는 친구가 있어서 여기에 예시로 제시하고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대체로 뭐 마지막이나 한 주 정도 남겨놓고 뭐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 수업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어요.